대통령실 예산과 살림을 총괄하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발탁돼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 경기도지사 시절 언론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대선 때는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게 됐습니다.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로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국정감사 출석을 의식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과는 무관한 인사라면서 김 비서관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출석을 합의해 주겠냐면서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짜고 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홍보 관련해서 서로 간에 삐걱거렸대요. 그 내부적인 사람들끼리 간에 홍보수석실에서.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메시지가 하나, 아까 뭐 원보이스 얘기했지만 하나로 나가지가 않고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먼저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형식이었던 것도 많고, 또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조화가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홍보실이 예, 문제가 많아요. 홍보수석실에서 네.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지. 이거를 뭐 김현지를 위해서 김현지를 저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점이 좀 약간 시점이 좀 애매했었군요. 애매하죠.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총무비서관은 당연직이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국감 같은데. 네. 네. 근데 그 사람은 안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다음에 부속실장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부속실장이 왜 나와야 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부르면 내보내겠다고 그러고 항상 나왔던 사람은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아마 이제 부르면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성남 때부터 있었던 일 쫙 훑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쟁적 의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초반에 뭐 증인 채택에 합의 안 해주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남부터 오래 같이 일을 해온 분위기는 맞는데 저는 국회가 따져 물을 일이 있어서 부르겠다라고 하면요 성역이 없습니다. 누가 거기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비판을 할게요.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와서 따져 물을 권리는 있는데 지금은 김현지 비서관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들은 뻔히 예상이 된다. 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대법원장 얘기하면서는 그 뭐가 대단한데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무슨 뭐 그 모든 전직 대통령들을 줄줄이 그 탄핵을 했던 역사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김현지 지금 그 총무비서관이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잖아요. 당연하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이분이 도대체가 고향이 어디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가족 관계라든가 학교는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와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간대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비서관 하는데도 왜 안 나와요?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부속실장 보낸 다음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요구하면 나올 수 있다. 여당이 합의 안 해주지. 민주당이 그 사람 왜 합의 안 해줄 부르겠어? 거라고 민주당이 보시는 합의하면 거고요? 되지. 아니 당연히 안 해주죠. 부속실장이 나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왜 부르겠어? 왜 부르라고 하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여야를 그럼 제가 공의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지기현 재판장이든 김현지 비서관이든 간에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요 국회가 따져 묻겠다고 하면 저는 성역 없이 다 무조건 나가야지. 나오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김현지 비서관은 안 부르는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안 부를 방침이에요. 뭐라고 부를 이유가 이야기했냐면 없다. 오늘 박상혁 그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윤기천 즉 신임
신임 그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게 맞지 전임인 김현지 비서관을 부르는 건 맞지 않다라는 취지예요. 오로지 김현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깨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부르겠다는 입장이 계속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물어봐도 김현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대통령실에 물어봐도 안 된다니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근데 그 외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말을 못 하나 보지 뭐. 안 된대요. 김현지 비서- 말씀씨가 없나 보지. 예, 뭐. 이분이 뭐 시민사회 운동 하다가 그죠? 같이 성남에서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연을 맺고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저는요 이게 정쟁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부르려는 거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에 휘말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인 채택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고 봐요. 그냥 저는 당당하게 부르면 나와서 정쟁적인 행동을 할 때 김현지 비서관이 거기서 잘 대처하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지. 뭐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선제적 예방적으로 증인 채택 합의 안 해준다. 저 이런 방법은 조금은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 사실 안 라는 나갈 생각이 필요도 듭니다. 없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게 그동안에 맞을 것 일을 같아요. 했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짓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당연히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맞다고 해서 두 분 말 맞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생각도 안 했어요. 김현지 씨라는 사람을 그 본인들이 막 갑자기 그 문 의원이 그 원내 문진석, 부대표가 네. 문진석 의원이 절대 안 된다. 뭐 하려고 부르냐. 그 저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안 부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없던 짓을 그러니까 하지?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 뒤에 이제 쭉 배석한 사람 그냥 중에 앉아있으면 되죠. 원어브 댐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주목받을 일도 없어요. 원래는 별로 없는 상황인 것 아니 같은데.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뭐길래? 아니 뭐지? 했더니 뭔가 보다. 저 사람이 뭔가 보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보다 진짜로. 네. 근데 그렇게 된 워낙 거죠, 뭐. 워낙 국민의힘이 또 막 정쟁으로 흐르고 또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서 야단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성남에서 그렇지. 같이 일했던 분들은 사실 여럿 있잖아요. 꼭 김현지 비서관 한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어를 만들어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무슨 만사 현통인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 보니까 현자 들어가는 분이 아마 이제 김현지 비서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자꾸 불러내시는데 저는 그 의도는 저도 반대하지만 부르면 그래 나와서 당당하게 하는 게 맞고 동시에 지금 사법부 관련돼서도 우리 국민들이 따져 물을 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라면 같은 논리로 나와라. 전 이게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고 네, 더 네, 국익을 네. 위해서 부합하는 행동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들 뭐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 저는 뭐 네. 말씀드렸지만 그 대법원장을 그때 오늘 뭐 청문회 네네. 하지만 청문회 하거나 뭐 탄핵을 하겠다는 것들은 적어도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혹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무슨 뭐 부르겠다는 것은 저는 그 시기상으로 보나 모르는 분명히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그 4명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안 사임회동. 만들기 위해서 역적 모의를 했다, 모의를 했다. 이것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청문회? 네. 네. 지난번에도 뭐 신 변호사 아니 국민들이 앞에서 해명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절차적 그 합리성이 제거가 네.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민주당에서 정략적이고 정무적인 이유로 해서 특정 시점에 대법원장을 부르겠다고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그 별렇게 그러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한마디만 네.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적절한 시점을 좀 정하시고요. 네. 청문회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국정조사 정도로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좀 정해주시면은 조희대. 나와서 국민들이 물어볼 거리들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인의 동설이 아니, 중심은 제가 아니니까요. 저 국민의힘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주시면 네. 제가 얘기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지만 네. 뭐 누가 됐든 간에 국민들 할수 앞에 있다. 해명할 건 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